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창원 LG. 서울 SK는 시즌 초반에 불안정함을 극복하고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를 기록하며 상위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팀은 경기당 79.2득점, 75.4실점을 기록 중으로 홈에서는 평균 80점대 초반에 공격력과 안정된 수비를 통해 원정보다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드라인 부상 이슈가 잇따르며 전력 운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오재현과 이민서의 이탈로 인해 백코트 로테이션은 좁아졌고 김태훈과 전성환, 에디 다니엘 등은 컨디션 기복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서울 SK의 압박 수비는 상대 볼 핸들러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이 특색이지만 백투백 일정을 앞두고 이 같은 고강도 수비를 경기 내내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체력 안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일정 속에서 주전들의 출전 시간은 분명 제한될 것이며 이는 수비 공격 양면에서 팀의 중심 페이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빠른 트랜지션보다는 세트 오펜 위주의 경기 운영과 긴 포제션을 통해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는 한편 수비에서는 베이스라인을 지키는 형태로 압박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창원 LG는 시즌 14승 5패로 리그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기당 76.5득점과 69.9실점을 기록 중이다. 팀은 수비 효율, 수비 리바운드, 상대 야투 억제율 등 주요 지표에서 1에서 2위를 오가며 꾸준한 수비 중심 농구를 펼친다. LG의 강점은 단단한 디펜스뿐만 아니라 인사이드 뎁스에서도 나타난다. 마레이와 에릭의 더블 포스트가 골밑을 단단히 지탱하며 양홍석과 타마요, 정인덕 등 윙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인아웃 밸런스를 형성한다. 최근 10경기에서도 LG는 7승 3패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후반부 집중력에서 강점을 보였다. 특히 KT전과 EASL 경기에서는 4쿼터에 보여준 수비 집중력, 리바운드 강도, 그리고 벤치 자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백투백 일정이 예정된 이번 경기에서는 LG가 기본적으로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에너지 배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마레이와 에릭의 로테이션 활용으로 상대의 빅맨을 꾸준히 압박하는 동시에 수비 전환에서도 큰 균열 없이 상대의 공격 템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경기는 수비력과 체력 분배의 균형 싸움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서울 SK는 홈에서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초반 기세를 잡으려 하겠지만 가드진 부상 누적으로 인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볼 핸들링과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질 위험이 있다. 반면 창원 LG는 비교적 안정된 로테이션을 바탕으로 후반에도 수비 강도를 유지할 여력이 있다. 백투백을 앞둔 양팀의 현실적 선택지는 빠른 템포보다는 하프코트 중심의 세트 플레이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득점 페이스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SK가 홈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LG의 수비 안정성을 뚫기에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막판에는 체력 부담으로 인한 실책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반면 LG는 수비 중심의 접근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큰 점수차보다는 접전 속 승부가 유력하다. 종합적으로는 언더 양상 속 서울 SK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 대 원주DB. 대구를 연고로 한 한국가스공사는 시즌 초반 길었던 연패를 끊고 최근 들어 팀 밸런스를 서서히 회복한 모습이다. 초반 불안정했던 수비 전술은 경기마다 완성도를 높이며 실점 억제 능력을 키워가고 있고 라거나와 닉 퍼킨스를 중심으로 한 골 및 장악력 또한 이전보다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라거나는 포스트업 이후 킥아웃 패스로 외곽 공격을 연결하는 비중을 높이며 팀 공격 흐름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벨랑겔과 양우혁의 멀티 핸들러 조합은 볼 운반 부담을 분산시키고 함께 투입될 경우 속공 전개 속도까지 끌어올려 리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경기 템포가 느려지는 구간에는 여전히 야투 효율이 떨어지고 공격 리바운드 경쟁에서의 약세도 남아있어 득점 루트가 제한적으로 형성되는 약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최근 홈 경기에서의 수비 집중도는 향상되었으나 평균 실점이 여전히 70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어 상대의 공격력에 따라 오르내림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 시점의 한국가스공사는 리그 상위권 팀을 상대로 큰 격차를 내기보다는 수비로 버티며 경기 흐름을 느리게 가져가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주 DB는 시즌 전반부 내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꾸준히 승수를 쌓았다.
팀 전체적으로 2점 슛과 3점 슛 효율 모두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스타파가 제공하는 리바운드에서의 우위는 팀 전체 전력의 큰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알바노와 무스타파의 투맨 게임은 경기 후반부 승부처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 능력은 다른 상위권 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다만 최근 들어 앨런슨의 허리 컨디션이 완전치 않아 출전 시간이 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DB는 고른 득점 분배로 공백을 메우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앨런슨은 시즌 평균 2자릿수 득점과 안정적인 외곽슛 성공률로 코트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해왔기에 그의 컨디션 난조는 팀 내 전술적 조정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B는 알바노의 경기 조율력과 무스타파의 골 및 생산력으로 핵심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를 지배하는 리듬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볼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며 경기 후반에 집중력을 잃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원정에서도 70점대 후반대에 득점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은 이 팀이 단기 컨디션보다는 구조적인 안정성에 기반한 팀임을 증명한다. 양 팀의 대결은 데이터상 전력 우위가 원주 DB 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한국가스공사 역시 시즌 중반 이후 경기력의 반등으로 인해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다. 경기의 흐름은 양팀 모두 수비 집중력을 높여 실점을 통제하려는 전략적 성향 속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가스공사는 속공보다는 세트플레이 위주로 공격을 구성해 점수를 쌓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이는 자연스레 페이스를 느리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반면 DB는 볼 흐름이 좋고 외곽슛 효율이 우수하지만 최근에는 상대의 압박 수비의 템포가 조절되는 구간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경기 구도에서는 득점이 양팀 모두 크게 치솟기보다 안정된 수비와 치열한 리바운드 경합이 승부의 핵심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스공사의 호미점이 일정 부분 반영되겠으나 승부처 해결력과 밸런스 측면에서는 여전히 DB의 손위이다. 결국 이 경기는 높은 득점보다는 집중력 그리고 수비 효율이 최종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언더 양상 속 한국가스공사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현대모비스 대 서울삼성. 현대모비스는 올 시즌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뚜렷한 불안정을 노출하고 있다. 시즌 평균 득점은 70점대 초반, 실점은 70점대 후반으로 홈에서도 마이너스 득실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선수 구성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기존 외국인 선수 옥존이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제공권과 골 및 수비에서 큰 손실을 입었고 로메로의 이탈 이후 새 외국인 선수 2급 운우의 합류가 지연돼 외국인 한 명 체제로 운영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이드 수비 로테이션이 불안정해졌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에서도 세컨 옵션 부재로 인한 득점 분담 실패, 외곽 라인의 낮은 3점 성공률이 겹치며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70점 언저리에 머물며 리그 평균 대비 생산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상대의 강한 압박에 쉽게 휘말리는 양상을 보인다. 홈에서조차 경기 초반 리듬을 잡지 못하는 사례가 잦고 수비 조직 불안이 곧바로 공격 리듬 붕괴로 이어지면서 불균형한 경기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삼성은 이번 시즌 중하위권 전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효율 면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 팀이다. 시즌 평균 득실은 거의 균형에 가깝고 외국인 선수 니콜슨을 중심으로 한 득점 구조는 꾸준히 80점 안팎을 생산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백코트 라인에서는 구탕, 최성모, 이대성 등의 부상으로 로테이션 공백이 존재한다. 구탕은 시즌 평균 7.1득점, 3.8어시스트, 이대성은 8.4득점, 2.9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었던 만큼 이들의 부재는 볼 운반과 외곽 압박 대응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관희와 한호빈이 주도하는 주전 가드진이 기본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며 공격 전개가 완전히 흔들리지는 않는 양상이다. 니콜슨의 하이포스트 공격과 외곽 득점의 조화, 여기에 이근희의 공간 창출 능력이 더해져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도 평균 77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격 효율이 극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적어 경기 흐름이 일정하게 이어지는 것이 강점이다. 상대적으로 골 밑에서 밀리는 경우에도 외곽 득점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어 경기 초반부터 일정 수준의 득점 페이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두 팀의 맞대결 기록을 살펴보면 현대모비스가 시즌 초반 2차례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으나 당시와 현재의 전력 구조는 명확히 다르다. 시즌 초반에는 외국인 선수의 공존 체제가 유지되며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현재는 이 점에서 뚜렷이 밀리고 있다. 더구나 수비 효율이 급락하면서 상대의 외곽 공격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격 리바운드 허용률도 리그 하위권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면 삼성을 상대로는 리바운드 열세에도 불구하고 빠른 공격 전환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빈번하다. 현재 구도에서는 삼성의 외곽 화력과 니콜슨의 페인트존 공격을 막을 수단이 비교적 노동력 의존적 형태로 남아있어 경기 후반 체력 소모 이후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대모비스가 홈에서 초반 리드를 가져가더라도 득점 생산력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삼성의 꾸준한 중거리 득점과 빠른 백코트 전개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70에서 80점대 초반 득점이 주로 나오고 있는 흐름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고득점보다는 상대의 실수를 최소화한 보수적인 경기 운영이 전개될 전망이다. 언더 양상 속 현대모비스의 6점 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신한은행 대 BNK썸. 신한은행은 이번 시즌 들어 경기력의 기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 득점은 리그 하위권 수준으로 홈에서 공격 효율이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외곽 성공률의 불안정성이 뚜렷하다. 팀 전체적으로 수비에서는 공간 압박과 로테이션 의식이 개선되었으나 공격에서는 페인트존 침투 후 마무리에서 빈번한 실책이 발생하며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많다. 특히 백투백 일정에서는 피로 누적으로 인해 3점슛 시도 대비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최근 경기에서도 이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천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감소하며 리바운드 참여 비율이 높아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득점 전환율이 떨어지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흐름은 백코트의 조직력이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의 압박 수비를 견디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져 공격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BNK썸은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최근 몇 경기에서 안정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빠른 템포 속에서도 불필요한 턴오버가 줄었고 특히 외곽 득점에서 팀 밸런스가 강화되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 흐름이 다소 끊기며 득점력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리바운드 경쟁에서 밀리며 세컨드 찬스 득점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상으로는 최근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4쿼터 운영이 안정적이고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앞선 맞대결에서도 견고한 수비 대응과 빠른 백코트 전개로 상대를 효과적으로 억제한 바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속도 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득점 분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격 효율 지표에서도 소폭의 우위를 점하며 리그 평균 대비 중간 이상의 페이스 유지 능력이 돋보인다. 종합적으로 보면 인천 신한은행은 홈에서 수비를 앞세워 상대의 공격을 억제하려는 전술적 대응을 보이겠지만 백투백 일정이 주는 피로 누적과 외곽 공격의 불안정성이 득점 부문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BNK썸은 이틀의 휴식으로 체력적 여유가 있으며 후반 중반 이후 경기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원정 득점력 저하가 계속된다면 대승보다는 접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흐름은 전체적으로 저득점 경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두 팀 모두 공격보다 수비에서의 안정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언더 양상 속 인천 신한은행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다섯 번째 경기, 하나은행은 대 삼성생명. 하나은행은 최근 리그에서 뚜렷한 경기 안정성을 보여주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수비 효율이 꾸준히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특히 홈 경기에서 상대의 공격을 철저히 봉쇄하는 구조적 완성도를 갖추었다. 볼 압박과 전환 수비의 조합이 정교하며 외곽 수비 라인도 단계적으로 교정되어 있다. 최근 5경기에서 하나은행은 상대 3점 성공률을 평균 27% 미만으로 묶어두며 경기 흐름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는 양상을 보였다. 공격에서도 꾸준한 득점 분배를 통해 특정 선수 의존도를 최소화했고 패턴 플레이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반 초반부터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상대의 수비 리듬을 허물어뜨리는 운영을 자주 보여왔다. 이 같은 안정성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큰 우위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선수단의 컨디션 밸런스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은 최근 들어 주요 가드 자원의 컨디션 불안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전급 가드인 이주연이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실전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된다. 이주연은 시즌 평균 7.8득점, 3.2어시스트, 2.1리바운드의 전방위 활약을 펼치며 팀의 공격 조율을 담당해왔던 만큼 출전 시간이 제한되거나 볼 운반 대비 효율이 떨어질 경우 전체 공격 리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수아, 하마니시, 윤혜빈으로 이어지는 외곽 라인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에서는 이들의 슛 효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빌드업 구조가 다소 단단하지 못한 모습을 노출했다. 주 득점 루트가 다시 배혜은과 이해란 중심의 하프코트 세트로 제한되면서 경기 템포가 전체적으로 느려지는 경향이 강해졌다. 결과적으로 공격 전환이 지연되고 실책 발생 빈도도 다소 높아지며 득점 생산성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두 팀의 현재 컨디션을 종합하면 경기 양상은 전반적으로 템포가 낮고 수비 중심의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하나은행은 홈에서의 견고한 수비를 기반으로 상대의 외곽 전개를 차단하고 세컨드 찬스를 최소화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일찍 확보하려 할 것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이주연의 복귀로 조직 전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출전 시간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공격 및 패스 연결이 매끄럽게 이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초반 득점 공방은 다소 답답하고
후반부에는 체력적 소모에 따른 수비 집중력 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하나은행이 리드 상황을 점진적으로 관리하며 경기 전체를 저득점 흐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경기 후반으로 넘어가며 공격 전개의 속도는 더욱 느려지고 세트 오펜스 중심의 장기전이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은행의 수비적 완성도와 홈 어드밴티지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언더 양상 속 하나은행의 승리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KB손해보험. 한국전력은 시즌이 중반으로 접어들수록 전력의 밀도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베논을 중심으로 한 공격 라인은 여전히 날카로운 결정력을 보이며 신영석의 중앙 장악력과 김정호의 안정적인 리시브가 더해져 팀 전체의 밸런스가 흔들리지 않는다. 세터의 볼 배급이 경기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며 속공을 비롯한 중거리 공격 루트의 활용폭이 넓다. 이는 팀이 공격적인 전개를 시도할 때 상대 블로커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블로킹 라인의 강점이 두드러지며 첫 번째 수비 성공 후 디그 라인의 연계가 뛰어나 세컨드 볼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공격 전환 후에도 일정한 박자 속에서 팀 전체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베논의 퀵오픈에 이은 신영석의 중앙 속공은 상대팀의 수비 패턴을 흔드는 주요 무기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전력의 리시브 성공률은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터의 볼 배급 정확도가 높아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 찬스를 만드는 구조가 경기 흐름 전체에 안정감을 부여한다.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은 득실차가 근소한 경기에서도 특별히 강한 면모를 드러내며 후반부 승부처에서 집중력과 공격 효율성이 상승하는 패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농밀한 경기 운영은 단기적인 스플릿 플레이에서 상대의 타점을 예측하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어 블로킹 디그 전환 속도가 타 팀보다 뚜렷하게 빠르다. 반면 KB손해보험은 황태기의 부상 여파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경기 흐름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다. 황태기는 감기와 발목 피로 누적으로 인해 최근 몇 경기에서 경기 감각이 불안정했고 세트 타이밍을 맞추는 과정에서 다소 오차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야쿰 및 비에나와의 호흡이 미세하게 어긋나며 볼의 궤적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야쿰은 컨디션 저하로 인해 고타점 강타 대신 무리하지 않는 내각 공격 옵션을 선택하는 빈도가 늘었고 이로 인해 공격 전개가 상대적으로 단조로워졌다. 반면 비에나는 어포짓으로서 뚜렷한 득점 의지를 보이나 세터와의 호흡이 일정하지 않아 볼 처리가 불안하다. 이런 흐름은 경기 중반 이후 집중력 저하로 연결되고 블로킹 라인에서도 타이밍이 한 템포씩 늦어지는 모습이 자주 관찰된다. 리시브 단계에서도 불안정한 첫볼 처리가 공격 루트 전개에 악영향을 끼쳐 세터가 단조로운 중앙 플레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황태기의 복귀가 완전치 않은 만큼 팀 전체가 속공을 중심으로 한 빠른 조직 플레이보다는 후위 공격과 롱랠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강팀을 상대로 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비 효율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가 블로킹 포인트를 늘려가며 흐름을 가져가면 대응책이 쉽게 마련되지 않는 점이 문제다. 이러한 이유로 KB손해보험은 최근 경기에서 세트별로 기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번 매치는 두 팀의 조직력과 리시브 안정성 그리고 경기 내 전환 속도의 차이가 명확히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홈코트에서의 응집력과 수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으며 베논의 공격 완성도와 김정호의 후위 디그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경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팀 전체의 세트 간 응집력이 높아 상대의 서브 집중 공략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다. 반면 KB손해보험은 세터와 공격수 간의 호흡이 완전히 복귀되지 않아 경기 초반 불안정한 리듬이 지속될 경우 경기 전체에 전환점을 만들기 어렵다. 한국전력은 이러한 약점을 초반부터 압박하며 볼 점유율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득점 시퀀스가 길어지더라도 체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세터 라인의 결정력 차이가 누적될 경우 KB손해보험은 공격의 템포를 유지하기 어렵고 2세트 이후부터는 중장거리 플레이에서 연속 실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한국전력의 리시브 안정성과 빠른 전환, 블로킹 디그 복합 전술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열쇠가 될 것이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력 차가 점차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오버 양상 속 한국전력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일곱 번째 경기, GS칼텍스 대 현대건설. GS칼텍스는 현재 시즌 초반에 탄탄했던 경기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3경기에서 나타난 세터 운영 문제는 공격의 흐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세터 라인의 토스 정확도가 흔들리자 주 공격수들의 타점 활용과 공격 템포가 일정하지 못했고, 그 결과 상대 블로킹에 막혀 득점 효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흥국생명전에서 보여준 세트 후반 연속 실책 구간은 단순한 경기력 저하를 넘어 전술적 혼선으로 귀결되었으며, 리시브 안정도가 동반되지 않으면서 팀 전체 전개의 리듬이 불안정해졌다. 리베로 라인의 수비 시도가 많았음에도 세컨드 볼의 정확도가 떨어져 효과적인 전환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또한 문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팀의 공격 루트가 외곽 중심으로 쏠리며 어포짓 한 명에게 득점 의존도가 높아졌고, 상대의 블로킹 분석이 누적됨에 따라 예측 가능한 공격 전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IBK전에서 세트당 평균 23득점에 그친 점은 공격 중심 구조에서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홈경기라는 점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으나, 경기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이점이 실질적인 반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세트 초반부터 상대의 서브 압박에 대응하지 못하는 리시브 라인의 흔들림으로 첫 10득점 구간까지의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며 이후 따라가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트 중후반 교체 자원들을 활용해도 경기 양상을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GS 칼텍스의 현재 약점이 팀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초반 4경기 직후 부상으로 계속해서 결장했던 아시아쿼터 용병 레이나는 드디어 회복 후 한국에 돌아왔지만, 이영택 감독은 차츰차츰 훈련량을 늘려가면서 경기 투입 시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주전 미들 블로커 정지훈이 부상으로 결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팀 전력이 유기적으로 정돈된 모습이다. 정지훈의 부재로 인해 초반에는 중앙 공격 비중이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양효진과 김희진이 공백을 완벽히 메우며 코트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양효진의 블로킹 타이밍이 되살아나면서 팀 전체의 수비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졌고, 상대의 주 공격 루트를 사전에 차단하는 패턴이 명확하게 자리 잡았다. 외국인 공격수 카리는 무릎 통증 관리 속에서도 여전히 높은 공격 점유율을 소화하며 득점의 중심축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흥국생명전과 페퍼저축은행전에서 연속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이 세트 초반부터 리드 구간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터의 볼 분배 또한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되어 이전 경기 대비 사이드와 중앙의 공격 타이밍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수비 라인의 디그 성공률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세컨드 볼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대건설 특유의 조직적 패스 연결이 부활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최근 3경기 모두 세트스코어 9대1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며 정지훈의 결장이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상쇄되었음을 입증했다. 팀은 전체적으로 세트 초반 리드 유지율이 70% 이상을 기록 중이며, 리드 이후 세트를 마무리 짓는 집중력 또한 리그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대건설은 블로킹 성공률뿐 아니라 랠리 지속 시 장기전 대응력에서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체 자원의 활용도 면에서도 GS 칼텍스보다 훨씬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결국 현대건설의 현 구도는 특정 선수의 활약에 의존하기보다 팀 전술 구조 자체가 단단하게 맞물려 있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두 팀의 최근 경기 패턴을 세트별로 보면 GS 칼텍스가 초반 안정감을 잃은 반면 현대건설은 경기 시작부터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GS 칼텍스의 리시브 흔들림이 세터의 네트 접근 각도에 영향을 주어 전체 공격 리듬을 무너뜨리는 사이, 현대건설은 빠른 조직 전환으로 블로킹과 디그 모두에서 상대를 압도한다. 특히 현대건설은 랠리가 길어질수록 실책을 줄이는 형태로 승부를 가져가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GS 칼텍스가 세트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현대건설의 블로킹 듀오는 상대 주포인트 게터들의 공격 방향을 완전히 읽어내고 있으며, 카리의 득점 감각이 유지되는 한 현대건설의 공격은 꾸준히 리듬을 가져갈 것이다.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홈에서의 의욕적인 초반 운영이 중요하지만, 일정 세트 이상이 진행되면 체력 분배와 집중력 모두에서 상대보다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건설은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높은 승률을 기록하며 리듬을 유지하고 있어 장소적 변수보다 경기력 그 자체로 상대를 압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경기는 현대건설이 세트 중반 이후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점수 차를 벌리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GS 칼텍스는 세트 내 한두 번 추격 기회를 잡더라도 연결 효율에서 밀리며 세트 마무리 구간을 버텨내지 못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의 블로킹 집중과 조직적 디그가 유지되는 흐름에서 경기의 총점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언더 양상 속 GS 칼텍스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